자, 9월 4일 거래를 보면은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건강보험료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50만 원 중에서 절반은 원천 징수했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이 말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 부담분 25만 원 절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한 건 뭐예요? 예수금이죠.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처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지급할 땐 부채의 발생으로 이거 예수금을 대변에 적었으니까 오늘은 그 돈을 지급했으니까 의무가 이행되었죠. 그래서 부채 감소는 차변에 오는 거예요. 예수금 차변, 복리후생비 차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이 두 개가 다 차변에 오는 거다. 자, 그러면 차변부터 두 개를 먼저 입력할까요? 차변의 날짜는 9월 4일 날입니다. 4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복리후생비 811번 25만 원. 또 차변의 예수금 254번 25만 원. 대변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랬단 말이죠. 103번 보통 예금은 서울은행이었습니다. 서울은행 5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5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9월 5일 날 영업부 사원 9개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비행기 티켓을 카드로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티켓은 사원이 출장 가기 위한 티켓이에요. 계정 과목은 여비 교통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여비 교통비가 되는 것이고요.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는 대변이죠. 대변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뭐예요? 미지급 금. 그래서 차변의 여비 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9월 5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9월 5일 날짜에 차변에 812번 여비교통비 거래처하고 적용은 채점 안 해요. 지나가시고 120만 원. 대변이 미지급금 거래처 이건 채점합니다. 미지급금은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하시고 12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120, 대변의 미지급금 120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일 날 6번 문제죠.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입니다. 거래처 직원. 우리 회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지만 거래처 직원이에요. 그러면은 접대비라는 것입니다. 접대비.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 그래서 차변이 접대비가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하면 한 줄로 입력할 수 있죠. 자, 9월 6일 거래는 접대비 비용 발생시키세요. 자, 9월 6일 날짜 출금 구분을 출금으로 하고 접대비 813번입니다.
5만 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죠. 경조사비라는 항목은 없어요? 경조사비라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 쓰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조사비로 처리하려면 그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특별히 회사 종업원들의 경조사비를 분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하세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뭐 경조사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서 거래처 접대비를 경조사비로 처리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게 세무조사에서 밝혀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접대비라는 건 한도를 정해놓고 어느 한도까지만 비용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경조사비라는 것은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지출만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복리후생비에는 한도가 없어요. 복리후생비에는 한도가 없는데, 접대비에는 월 얼마 한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접대비 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대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할 때 접대비 한도 초과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다 입금 산입으로 비용 불산입이 되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러니까 접대비는 우리 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회계 처리를 좀 요령 있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경기 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 동양난을 보내고 현금 8만 원을 대금 8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동양난을 현금으로 샀다 이거죠.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은 거래처 창사 기념일에 보내는 거니까 이거 역시 접대비입니다. 그래서 출금으로 해서 접대비 처리하면 됩니다. 9월 7일 날 1번 출금으로 하고 접대비 813번 접대비 처리하시면 된다. (8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난을 사고 지금 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건 이제 현금으로 샀으니까 현금 영수증 받아왔겠네요. 만약에 동양난을 사고서 8만 원짜리 계산서를 만약에 받아왔다. 그러면 일반 점표에 넣어서는 안 되죠. 계산서 받아왔으면 메인 매출점표에 넣어서, 계산서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를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 받아왔으면 메인 매출점표에 들어가서 접대비 처리하는 것이고, 현금 영수증으로 그냥 끝났으면 일반 점표에 와서 접대비 처리하면 되고, 그게 그 증빙에 따라서 입력하는 메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8일 거 보겠습니다. 신상품 설명회 후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 4만 5천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설명회 때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으면 접대비로 하시고,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미지급금. 네,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9월 8일 거는 차변이 접대비,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 이걸 해줘야 되겠죠? 자, 9월 8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9월 8일 차변이 813 접대비 45,000원, 대변이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어야 됩니다. 삼성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5,000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일 날 거 보겠습니다. 8번. 아니 8일까 했죠. 9번이죠. 9번. 9일 날 거. 판매 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라고 했네요. 우리 회사의 영업사원들에게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영업용 핸드폰, 그러니까 개인 핸드폰에 요금을 지원해 주면 복리후생비가 되겠지만, 예. 이거는 이제 영업 활동에 쓰러가는 거예요. 영업 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비로 처리해야 된다. 회사의 통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9일 날 차변의 통신비가 88,000원,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이 88,000원입니다. 9월 9일 날 차변의 통신비 814번이 88,000원이 되시는 거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인출됐는데,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 코드로 넣어주고 가셔야 돼요. 서울은행이 되겠습니다. 88,000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9월 10일 매출처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네요. 자, 매출처에다가 서류를 보낸 것이죠. 예, 우편요금 역시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비용 발생 차변이에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하겠습니다. 9월 10일 날 9부는 1번 출금으로 하시고, 통신비 814번 통신비 방향키로 쭉 가서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9월 11일 날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네요.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라는 개념 과목을 씁니다. 수도광열비. 자,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이네요. (3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서울은행입니다. 보통예금 서울은행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난방용 유류 20만원을 서울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출금으로 하시는데, 난방용 기름값은 역시 수도 광열비, 수도요금하고 똑같은 개념 과목입니다. 수도 광열비. 자, 9월 12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출금으로 하시고 815번 수도광열비 출금 전표 20만원짜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3번 해볼까요? 전기요금 23만 원.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었답니다. 네, 우리가 이 전기요금은요, 옛날에는 수도관열비로 회계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바뀐 규정에 의해서 전력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씁니다. 전력비. 그래서 사무실의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구분해서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전력비 2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23만 원. 자, 9월 13일입니다. 차변에 전력비 816번 23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23만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이체 8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럭의 자동차세죠. 예,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돼요. 자동차세는. 그래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금이 되겠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하겠습니다. 9월 14일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이네요. 그래서 8만원이 되겠다.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 법인균등 주민세 1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겁니다. 네. 자, 이 주민세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를 하면 되죠. 네. 자, 날짜는 9월 15일.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주민세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1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면허세도 세금과 공과입니다. 면허세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9월 16일 1번 출금 817번 세금과 공과금 18,000원이 됩니다. 다음에 17번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 자, 9월 17일로 날짜 바꾸신 다음에 출금전표로 재산세 80만원, 세금과 공과 817번. 네, 재산세도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상공회의소 회비. 네,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상공회의소 회비도 세금과 공과금.
협회비라는 개념 과목을 따로 만들어 쓴다면 그걸로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협회비가 뭐 협회비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협회비라는 개념 과목으로 따로 구분해서 쓴다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에서는 그냥 세금과 공과금 하나로 처리할 거예요. 시험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세요. 상공회의 소회비. 그래서 날짜가 9월 18일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9월 18일 출금으로 817번 세금과 공과금 5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계약서에 붙이는 인지 때 인지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인지 증지 구입 비용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합니다. 인지 증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돼요. 계약서 같은 거, 이 정부하고 무슨 계약 같은 거 맺을 때 거기 인지 붙이고 증지 붙이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인지세, 증지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9월 19일 출금. 세금과 공과 10만원.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9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 46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것이고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사가 지원해주는 4대 보험료 중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고, 아무 말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해주는 그 절반은 여러분도 시험 볼 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 부분은 복리후생비가 맞아요. 그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고. 자,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으로 2개를 써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해서 3줄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차대변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먼저 46만원 입력할게요. 9월 20일 대변에 101번 현금 9월 20일 대변에 현금 46만원. 차변에 자, 원천 징수한 건 뭐예요? 예수금 254번 23만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세금과 공과금 817번 2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무에는 저교에다가 몇 월 달 국민연금인지 몇 월 1월분이면 1월분 국민연금 납부 이렇게 저교에 잘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과 금액만 정확히 하시고 또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는 것만 잘 지키시면 된다 이거예요. 채점하는 항목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21일 날 거 보겠습니다. 강남 빌딩의 9월분 임차료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9월 21일 날 우리 회사가 아마 강남 빌딩 빌려 쓰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차료 이 100만 원을 오늘 납부하는 날인데 7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임차료 100만 원은 차변으로 비용 발생시키시고 현금 7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미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지급금도 대변에 적으시는데 이 미지급금은 부채, 채무이기 때문에 강남 빌딩이라는 거래처 코드 꼭 걸어야 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 대변의 미지급금 이런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9월 21일 거 입력할까요? 9월 21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9월 21일 차변의 임차료죠. 차변의 임차료 819번.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대변의 현금 70만 원을 입력하시고 또 대변의 미지급금 이거는 거래처를 꼭 코드로 입력하고 가야 돼요. 강남 빌딩으로 3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사무실 에어컨을 구입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에어컨을 구입한 게 아니라 수리했군요. 수리. 예. 수익적 지출 이건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어컨 수리한 것은 비용 중에서 가장 적당한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예, 수선비가 있죠. 그래서 차변의 수선비, 대변은 현금이니까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9월 22일 날짜에 출금으로 수선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처리하시면 돼요. 820번. 9만 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으로 처리하라. 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라.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변 비용 발생이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그러면 출금전표로 한 줄로 입력할 수 있죠. 자, 이건 왜 보험료냐? 회사의 창고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 비용 보험료가 맞고 저기 아까 저 앞부분에 나왔던 산재 보험료는 보험료지만
보험료 계정을 안 쓰고 복리후생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씁니다. 자, 9월 23일 보험료를 출금전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3일 날 1번 출금 보험료 800번대 거 821번이네요. 방향키로 가서 1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24번이죠.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자, 출금으로 하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엔진 오일 보충한 것은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차변에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으로 차량 유지비를 고르시면 돼요. 자, 9월 24일 출금 차량 유지비 822번 고르시고요. 예, 9월 24일 4만 원 입력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25일 날 것도 볼게요. 경기 상사의 판매 상품의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쓰면 되는데 상품을 발송한 거잖아요. 샘플이지만 그건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통신비가 아니라 예. 우리가 판매할 상품의 샘플은 뭐예요? 판매하려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반비로 처리하면 돼요. 운반비. 800번대 운반비. 그래서 9월 25일은 출금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9월 25일 9분은 1번 출금이고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824번. 판매관리비는 코드가 800번대를 써야 된다는 거. 800번대 운반비를 고르신 다음에 금액은 2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일 거 26번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출금으로 하면 되는데 위탁교육 실시한 거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예. 교육훈련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9월 26일 출금으로 하시고 교육훈련비라는 사원 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825번. 그래서 금액은 30만 원. 다음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7일 본사 사무실에 신문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쓸 수 있죠. 자, 신문구독료는 책값하고 같아요. 예, 도서인쇄비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800번대 도서인쇄비. 9월 27일은 출금으로 하시면서 도서로 검색하셔가지고 826번을 골라야 됩니다. 15,000원. 그 다음에 28번 문제로 가볼게요.
사무실에 사용할 소모품,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대요. 자,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돼요. 소모품비. 혹시 문제에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면 이 B자 뺀 소모품 개념 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용으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B까지 써야 돼요. 소모품 B까지.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28일 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출금으로 하시고 소모로 검색을 해서 800번대 소모품 B 830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그 다음에 29일 거 보면요,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자,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료,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걸어야 돼요. 9월 29일 차변에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근데 이제 수수료 비용하고 이 지급 수수료하고 같은 것인데요. 우리 이 도전 시험용 프로그램에서는 지급 수수료라는 개념 과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 수수료 안 나와요. 개념 과목 찾아보면.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여러분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수수료 비용도 500번대부터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까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소의 장부기장료는 판매관리비예요. 그러니까 800번대에 수수료 비용 코드 잘 골라야 돼요. 800번대 걸로. 그래서 차변이 50만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50만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29일인데 19일로 잘못 입력했네요. 그럴 때는 보여드릴게요. 전표를 이렇게 체크하시고, 두 개를 체크하시고 29일로 바꾸는 방법. 이미 입력이 끝났으면 이 날짜는 수정을 못합니다. 그럼 체크한 다음에 위에 보면 이동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표 이동 일자라는 요 창이 나오죠.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합니다. 9월 29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밑에서 이동이라는 단추를 눌러주면 전표를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날짜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삭제해버리고 다시 입력하거나 이동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요. 제작비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면 되겠고요. 광고를 위한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은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 쓰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30일 날 출금 광고 선전비 800번대에 있습니다. 833 15만원.
자, 지금 우리가 이 어음 관련 오늘 어음 관련 거래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유형별로 연습을 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거래라고 해서 좀 더 복잡한 거래들이 기타 거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거래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